여러분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알고 있나요?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이용해 악성 댓글, 악의적인 소문, 특정 정치인을 비난하거나 또는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이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 게시판에 글을 쓸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 이후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 문제들이 생겨났고, 주민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국내 사이트 게시판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표현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익의 효과도 적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헌법은 어떤 것을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을 통해 알 수 있는 한국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또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럴 때 흔히 법으로 정해놓은 규칙을 따르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 가장 첫 번째 내용으로 헌법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이란 국가를 어떻게 조직하고 통치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등을 정해놓은 법입니다. 이때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등 모든 법률은 국가의 기본인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해석됩니다. 특히 헌법은 최고법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 충돌할 때는 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리고 헌법에 어긋나는 정책이나 법률은 폐지되거나 고쳐지게 되죠.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만들어졌는데요.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특징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헌법에 나타나 있는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4.19 민주 이념을 이어받은 나라입니다.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서는 각각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과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의 원리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 행정부, 법원을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영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는 국회의 구성과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행정부는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 선거, 그리고 법원은 법원의 구성과 그 기능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지향하고 있는 법치주의, 평화통일, 지방자치, 경제민주화 등도 헌법에 모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어떤 팁인지 살펴볼까요?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재헌헌법에 따라 8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87년까지 9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주요 개헌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 개헌에서는 기존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바뀌었고, 3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정부 형태를 변경했으며 동시에 양원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5차 개헌은 다시 대통령제로 바뀌었는데 처음으로 국민투표에 의해 확정됐고, 7차 개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 선출 방식을 간접선거로 변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차 개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로 개헌했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보다 강화됐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헌법을 지키고 보호하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위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과도 같은데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둘째, 국회가 대통령이나 장관, 법관 등 일부 고위 공무원의 파면을 요구할 때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위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면 그 공무원은 즉시 파면되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실제 2017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셋째, 국가 권력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는지 그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예로 호주제를 들 수 있습니다. 호주제는 남성을 중심으로 가족의 질서를 규정한 법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법은 인간의 존엄성 및 양성 평등에 맞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지금은 사라지고 다른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플러스 팁, 이번 팁은 어떤 내용일까요? 헌법 1조에는 각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의 가치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헌법 1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먼저 독일과 미국의 헌법 1조는 어떤 내용일까요? 독일은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의무이다. 라는 내용이, 미국은 미국 연방의회는 나라의 종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해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사회주의인 베트남과 중국의 헌법 1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베트남의 헌법 1조는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화국으로서 육지, 부속도서, 영해, 영공을 포함한 독립, 주권, 통일, 국토가 있는 국가이다 라고 합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화인민공화국은 근로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동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이 사회주의 제도를 금지할 수 없다. 입니다. 아시아 국가인 몽골과 일본의 헌법 1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몽골의 헌법 1조는 몽골은 독립된 자주공화국이다. 국가 활동의 근본 목적은 민주주의, 정의, 자유, 평등, 국가 화합과 법의 존중을 보장하는 것이다. 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왕은 일본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뜻에서 나온다. 라는 내용이죠.
녹색당에서는 학교, 군대, 교도소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식에서 비육류 메뉴를 선택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판결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군대나 교도소 등은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인데 채식 선택권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왜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육식이 입에 맞지 않거나 또 건강 때문에 육식을 하고 싶지 않은데도 급식 메뉴에 육식만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요?